네, 블루캠프 오늘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 이해찬 총리 분향소 지키다가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제 경기도에서 수원에서는 수원역전 앞에 시민 분향소를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추모하시는 분들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추모를 하고 있나요?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지만 구형 15년에 선고가 1년 8개월이라고 해서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알았다고 인식은 했지만 공동정범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 네. 의외의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공동정범으로 유죄 취지로 판결하는 게 맞는데 그걸 빼버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항소해서 네. 정확하게 처벌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제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를 했는데 네. 이건 지금의 정치 현안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통일교 특검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걸 통일교에서 받은 거니까 1억 원. 예, 맞습니다.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특검을 시작하기도 전에 통일교로부터 받은 1억 원의 돈에 대해서 법원이 2년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에 그 정교 유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의 금품 수수로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논리가 혹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 권성동 의원 건 봐줬어. 그다음에 그 법원에서 인정했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특검이 이거는 수사하지 마. 그러면 민주당 거 수사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가는 건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특검이라는 게 그 통일교 관련한 정교 유착의 핵심이 일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통일교는 주되게 사실은 개입했던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개입이었지 민주당에 대한 개입은 정말 빙산의 일각 정도로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통일교의 정규유착에 대한 부분들을 수사하는 게 필요한데 네. 유별나게 본인들이 해당한 것은 통일특검이 아니라는 그런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법원 판결을 나왔으니까 굳이 수사할 필요까지 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논리가 그렇죠. 전개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검경 합수부에서 예. 통일교 및 그 신천지에 대한 수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사항을 보고 특검을 하더라도 이제 늦지 않다. 왜냐하면 1차로 가장 핵심적인 그 피고인이었던 권성동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 2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원의 판단이 좀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럼 추후 이제 사실은 자질자질한 그 범죄에 관해서는 수사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어요. 전재수 의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데 혹시 보니까 여의도에 도는 이야기나 이런 게 없습니까? 현재는 검경 합수부에서 통일교 관련한 부분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더 이상은 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전재수 의원은 민주당의 그러니까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하게 제게 유죄 확증이나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확정되지 않는다면 예. 그 과정 자체가 중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공천까지 가는데 이건 고려 사항이 되지 않는다 혹시 이 말씀이신 거고? 확실하게 유죄 입증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별히 중단할 사안은 없다라는 게 현재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아서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그 상임위가 국회 재경이잖아요. 네. 트럼프가 갑자기 또 관세 올린다라고 지금 그 SNS에 글 올렸는데 네. 배경이 뭔지 혹시 좀 파악하신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실은 에이펙 경주에서도 전체적으로 합의를 했고 네. 한미 간 투자 관련한 양해각서에서도 대한민국 그 법률에 의해서 제정 엔액트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고 국회 비준이라는 레티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 트럼프도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이것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액트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관세를 15에서 20으로 올린다. 이런 논리적인 얘기인데 실제로는 법률 제정은 양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기재위에서도 지금은 재정기획이죠. 재정위에서도 11월 말에 입법이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11월부터 관세를 환급 받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25% 올린다는 주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은 예. 그러면서 하루도 지난 다음에 한미 간에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미 간 당국자들 간의 논의를 긴밀하게 진행을 해서 실제로 관세 25%가 적용되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근데 이제 바로 그 직전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고 벤스 부통령도 만났잖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로 보면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한테 지금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거론하면서 이거 그냥 가면 관세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혹시 관련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 온라인 플랫폼법과 쿠팡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과 연관해서 관세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던 내용이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추정이지. 네. 현재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라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다시 재해석하는 거지. 실제로 김민석 총리와 벤스 부통령 간의 회담이나 아니면 이 간담회나 아니면 회의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라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또 김민석 총리와 관련해서 다른 사안. 유튜브 3프로 TV에 나갔어요. 김민석 총리가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꿈은 접었다.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 로망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아니라 당대표 경선에 나온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밝힌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제가 보기엔 이제 김민석 총리는 총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가정법에 의해서 당신은 그러면 민주당 향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게 대한 답변이고 김민석 총리는 원래 민주당적을 가지고 있는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원으로서 네. 가정을 하게 되면 네. 자기도 민주당 당대표로서 민주당을 잘 이끌고 싶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당대표를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너무 무디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는 김민석 총리가 현재 총리를 수행을 하면서 네. 당대표 출마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는 20대 말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한 40년을 지금 그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론을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정치인이 선거 출마와 관련된 그 화법은 돌리고 또 돌리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이 정도로까지 얘기했으면 이거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현재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일반적인 본인들의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찬 대표 나가시려고요? 이해찬 총리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수학을 잘해서 분수를 잘 알고 있고 네. 국어를 잘해서 주제 파악을 잘한다 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에게 맡겨준 소임을 다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해찬 총리가 깊게 생각하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김민석 총리도 민주당의 그 총리로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뭐 로망이라는 정도의 그래서 단어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안 여쭤볼게요. 합당 문제인데요. 조국 혁신당과요. 의원님이 지금 의원총회에서 합당의 찬성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네, 뭐 저는 일관되게 합당에 대한 찬성 입장입니다. 왜 그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정책이나 정치 노선의 차이가 네.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고 네. 특히 윤석열 탄핵, 정권 교체 그리고 총선에서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활동을 해왔다. 사실은
정치적 동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려운 과정을 같이 왔고 총선 때는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하면서 12석을 얻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 공동 대응했고 그다음에 탄핵과 정권 교체 속에서도 후보를 내지 아니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같이 뛰었던 우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따로 살림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한 당으로 하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훨씬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지방선거 이후나 총선 전에 합당이나 통합을 하게 되면 그 분열과 갈등은 현재보다는 더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보를 각자 내고 뭐 호남이나 수도권에서 아니면 영남 지역에서 하게 되면 네.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하는 큰 판단 하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 또 28년 총선 그 이후에 안정적인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인 토대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 통합하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 입장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합당 제안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절차와 과정 관리에 문제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합당과 통합에 대한 총론에 대해서는 예. 특별하게 반대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의원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전에 좀 충분히 논의를 하고 네.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라고 하는 네. 그 아쉬움이 없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그다음에 의원총회나 당원간의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절차와 과정을 민주적으로 잘 가져가게 되면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합당 제안을 하기 전에 당내 소통을 거치다가 네네. 반대에 봉착을 하면 네. 아예 말도 못 꺼낸다. 혹시 이 점을 우려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정당 간의 합당, 통합, 또 분당, 신당 창당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 모든 사람이 다 합의하고 진행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도부가 판단하고 정책 결단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대부분 거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합당을 결정한 게 아니라 합당에 대한 부분들을 민주당 당내와 조국당에 제안한 사안이라서 논의를 충분히 해 나가고 당원들의 결정을 받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원님은 합당에 찬성이시라니까 그러면 합당을 전제로 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면 네네. 합당이 된 상태에서 네. 조국 대표의 당내 위상과 대외적 역할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충분하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요? 합당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국 대표가 지방선거나 보궐선거나 이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의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뭐 넓게 열어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단 그것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면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분 나누기 없고 당명은 그대로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을 해서 또 조국당에서 반발도 했는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런 언급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양 당의 이제 합당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고 협상을 해 나가게 되면 충분히 열어놓고 합의하고 특히 민주당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조국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수렴을 해나가면서 양당이 만나서 협의할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합당 후에 8월에 당대표 경선에 도전할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뭐 제가 보기엔 조국 대표가 판단할 문제라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네. SNS를 통해서 밝혔고 네네. 또 어제는 이제 설탕세, 정확하면 이제 설탕 부담금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SNS를 통한 그 대국민 소통 내지 SNS 정치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현대 정치가 과거에는 뭐 당내에서 비공개로 논의를 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하나의 그냥 그 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뭐 정치 지도자나 대표들이 SNS상에 이슈를 제기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모아서 네. 정책화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으로 많이 좀 다양화된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특화되고 강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어떤 언급을 했냐면 자, 이재명 대통령 SNS를 통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 네, 네. 딱 못 박았거든요.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 어제 그 종료를 한두 달 더 늦출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못 박았는데 정책실장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밝히는 게 너무 급했던 거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문제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지난 4년 동안 계속 유예를 해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법적인 과세 공정성과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것이 2, 3개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5월 9일까지인데 5월 9일에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2,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고 사실은 이제 과세 시작 부분들은 시행령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주고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판단과 결정 그다음에 양도에 대해서도 매각에 대해서도 약간의 여유를 준 게 아닌가 제가 여쭤보는 그런 건 생각입니다. 선우인데요. 네네.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하고 참모가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네. 참모나 장관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정리하는 이런 방식이 효율적이고 맞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뭐 충분하게 뭐 선후의 관계에 있어서 할 수도 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국민과의 대화나 그다음에 기자 간담회를 뭐 풀로 제가 보기엔 길게 하면서 정책을 설명해 나가고 그 속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의 선후나 뭐 그것이 타당하다 아니다 이런 거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 그 개정 특위에서 네. 당원 당규 전문에 건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왜 자꾸만 역사를 뒤로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건국론은 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 수립이 건국일이다. 이렇게 논쟁을 해나가면서 우리 헌법에 의해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우리의 그 건국이다라고 하는 헌법적인 규정과 사회적 합의를 계속 깨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의외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극우적인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이 프랑스에서 르팽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 이탈리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현대 정당은 사실 캐치올 파티 모든 정책과 역사에 관해서 중도로 강화해 나가면서 집권해 나가는 과정을 변해 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극우로 본인 스스로 그 운동장을 좁혀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과정이에요. 국힘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인식과도 상당히 틀려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